그러니까 호위무사라서 떨어진 게 아니라 빠와 까레다 미치게 하는 약간 그 마력이 있거든요. 네. 이제 무조건 다 떨어진다. 친명이면 이런 프레임은 김어준식 프레임이다. 서정욱, 김어준, 일체설. 제가 좀 네, 절대 그 화해 안 됩니다. 아, 원팀으로 이게 그 통합 안 돼요. 신청 친명이 화해 안 된다. 예. 왜냐하면 이게 정청래 대표가 저는 불복으로 보기거든요. 이제 제대로 한번 싸워보겠다. 싸워보겠다. 그 최민희도 사람인데 그게 기분이 풀릴까요? 되게 맞는 얘기인데 참 이간질처럼 얘기한다. 그러니까. 와, 이것도 굉장히 능력이야. 따라서 이게 할 일이 없다. 이재명 대통령 공천은 물 건너갔고 빨리 떠나자. 승기 정도 잡아야 되겠는데 얘들? 내가 당에 돌아가서 약간 이런 느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없이 가벼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8월 19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네, 오늘은 가비지 특집, 비호감 특집으로 하루는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비호감 세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님 어서 오시고요. 예, 저주의 언어를 쏟아붓는 패널 네. 김준일입니다. 아, 어쩜 그렇게 비호감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김준일 평론가님 오셨고요. 그리고 이석현 평론가님 어서 오시고요. 저주 언어 저도 지지 않습니다. 진짜 공중파에서 네. 최모 후보님 네. 이제 떨어졌으면 최고 좋겠다고. 의원이죠. 최고 수석 최고님 네. 떨어졌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가 방송국이 발칵 뒤집힌 적이 아, 그랬어요. 네. 저주의 언어 지지 않겠습니다. 뭐 용역이라고 봐야죠. 용역 촉법. 촉법. 네. 자, 그리고 비호감의 끝판왕.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근데 이거 제 좋아하는 사람도 많이 있던데요. 와, 아, 그래요? 혹가다가 있어요. 혹가다가. 어디 쪽에 주로 계세요, 그분들은? 여기도 주로 있어요 이제 지금 댓글에도. 댓글에 주로 이제 있어요? 그 장동혁 지지하는 우리 정통 보수파들. 정통 보수파들. 그러니까 댓글이 저는 인상적인 게 네. 서정욱은 최소한 은흉하진 않잖아. 저도 공감해요. 너무 비호하지 비호감 얘기도 않아. 그건 많습니다. 맞죠. 욕 받고 스트레이트, 맞아요. 직진. 알겠습니다. 그리고 멋쓰기 굉장히 빠르죠. 맞아요. 주장했다가 아닌 것 같다? 뭐 뒷머리 바로 긁고. 본인도 뻘쭘하면은 딴 데 쳐다보고. 그리고 너무 좋아합니다. 항상 할 때 보면 진행자 눈치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나 이거 이렇게. 방송 자, 친화적인. 네, 오늘도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최윤경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이슈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또 현장 최고위도 하고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뉴스부터 좀 가면 좋을까요? 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어제 청와대와 인사혁진처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국 사표 냈습니다. 계속 사표를 내겠다, 나 그만두겠다 할 때마다 대통령이 좀 더 참아보세요, 잘 버텨보세요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공식적으로 서면을 제출했기 때문에 청와대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그만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저님 이게 박성재 장관이 지금 징역 25년이잖아요. 네. 본인도 이게 더 남아 있다가 나 교수 간다. 이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직권남용.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 예를 들어 이게 평행이군요. 옛날에 대장도 항소 포기 같은 것도 직권남용에 걸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옛날에 그 MB 장인수 기자 문자 있잖아요. 예. 검사장하고 뭐 이게 공소 취소하고 거래설. 보안수사관 거래설도 있을 수 있고. 예. 또 최근에 그 박상용 검사 무리하게 징계를 계속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예. 페이스북 근무 시간을 제일 많이 쓴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이게 징계 사유가 됩니까? 박상용 징계 사유에 예, 그것도 징계권 근무 시간 남용이다. 페이스북이 있다. 이런 게 있고 또 이게 미래 위해서 뭐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다 재수사한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그러니까 직권 남용으로 이게 나중에 문제될 수 있으니 빨리 내가 국회로 돌아가야 되겠다. 네, 이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할 일이 없는 게 유일한 사명이 공소 취소거든요. 네. 원래 장관 되기 전에 공소 취소 은거까지 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불가능해요. 특검을 통해서도 불가능하고 네. 공소청이 출범해도 네. 불가능하고 이게 말 들을 검사도 없어요. 따라서 이게 할 일이 없다. 이재명 대통령 공소는 물 건너갔고 빨리 떠나자. 저는 두 가지로 봐요. 할 일은 없고 나도 남아 있다가는 박성재처럼 교수 간다. 갈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의미로 그만둔 것이다. 혹시 잠깐 봤는데 그 손목시계는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 거예요? 그렇죠. 이야. 일편단심이죠. 의리의리하다 진짜. 일편단심이에요. 일편단심. 신청계다. 역시. 깜짝 놀랐어요. 신청계네. 의리야. 얼핏 보니까 봉황이 있길래 뭐 이재명 대통령 건가 했더니 윤석열 전 대통령 걸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김진일 평론가님.
이런 해석도 있어요. 네. 이런 해석도 있는데 다만 이제 뭐 이게 직권남용으로 다 걸린다라는 거는 전 동의하지 않고요. 대장동 항소 포기는 저는 부적절했다고 보지만은 네. 그게 뭐 법무부 장관이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전화를 하거나 뭐 이렇게 지휘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네. 그걸로 뭐 직권남용 걸릴 가능성은 없고 네.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실제로 이제 너무 심신이 피곤하고 좀 모욕감을 많이 느꼈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모욕감. 네, 법사위 강경파 네. 이제 의원들한테 모욕감. 네, 네, 네. 내가 짬밥이 5선이고 뭐 이런데 초선은 가만히 있어. 약간 뭐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막 이제 뭐 김용민, 박은정 막 이런 분들이 거의 이제 쥐잡듯이 잡고 막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래서 모욕적이다. 군기 좀 잡아야 되겠는데 얘들 내가 당에 돌아가서 약간 이런 느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형사소송법 재개정안 뭐 이런 거 좀 보완하는 거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하나가 있을 테고 하나의 시각이 이제 공소 취소를 하는 게 이제 좀 부담된다라는 시각이 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공소 취소는 저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네. 공소 취소 지금 하려고 하면은 정권 나락으로 갑니다. 지지율 20%로 떨어져서 회복이 안 될 거예요. 예. 진짜로 명백하게 조작으로 기소를 했다라는 증거가 나오면 모를까. 안 나왔잖아요. 네.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 약간 뭐 윤석열 정권 때 표적 수사가 있었다라는 정도까지는 알겠는데 어쨌든 뭐 그런 부분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생각해요. 공소 취소를 밀어붙이기는 너무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네. 이거는 결국은 두 축이에요. 하나는 당 대표의 축이 있고 하나는 법무부의 축이 있는 거예요.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네. 그러니까 한겨레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한겨레 인터뷰했을 때 조작 기소가 되면은 만약 확인이 되면은 특검으로 갈지 네. 아니면은 검사들이 할지 뭐 이렇게잖아요. 그럼 특검으로 가면은 어쨌든 그거는 당에서 의원들이 통과시키는 거고 네. 아니면은 검사들이 하면은 검사들이 자발적으로 해야 되겠지만은 검사들이 이거를 공소 취소를 한다라는 거는 내가 불법을 저질렀소라고 인정하는 꼴이에요. 그러면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뭔가 징계를 받든지 이거를 할 사람은 그러니까 그게 먼저 드러나고 네. 그 다음에 누가 봐도 명백하게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소 취소하는 것과 먼저 하는 거는 안 되죠. 그러면 이거는 법무부 장관한테 이제 압박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실제 그게 추진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뭐 그런 것들이 두루 영향을 네. 미치지 않았을까. 누가 봐도 명백하다는 얘기는 법적으로 판결이 나는 그 정도 수준이 돼야 이제 누가 봐도 명백한 수준인가요? 예를 들면은 네. 지난번에 조작 기소 특검했잖아요. 예. 조작 기소 특검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은 조작 기소가 밝혀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밝혀진 건 없어요. 무리한 게 있었죠. 무리한 게. 네네네. 그리고 오히려 반대되는 증언도 많아요. 그래서 박상용 검사 징계하는데 이거 행정 소송 갈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이 조작 기소를 했다라는 검사들이 뭐 쌍방울 건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건이 있잖아요.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대장동 뭐 있고 뭐 이런 것들 다 그러면 그 검사들이 불법을 저질렀다라는 게 확인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은 네. 행정소송 갈 테고 그게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기 전에는 네. 이거를 조작 기소가 됐다고 보기 어렵다. 네. 이석균 평론가님. 근데 뭐 조작 기소 얘기로 이제 갑자기 연결이 됐는데 정성호 장관의 어떤 사퇴 그 의사로. 근데 이제 조작 기소 문제는 이제 설령 그 대통령이나 청와대 뜻이 있었어도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저는 물 추진하기 건너갔다고 어렵다.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정말 이게 좀 선우가 바뀐 채로 설득을 하면 더 안 되죠. 조작이 발견되고 그 다음에 조작 기소를 공소 취소를 해야 네.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정성호 장관이 이제 그만두신 이유는 아까 말한 대로 절반은 좀 빡쳐서일 것 같고, 이제 아까 말한 그 두 빡친 분. 거는 그 박은정, 말씀하신 김용민. 것처럼 지금 우당 의원들의 그렇죠. 이제 네. 의원회관 같은 데서 아마 눈도 못 마주칠 겁니다. 그렇게 짬밥 차이가 크게 나요. 근데 그 네. 상임위장에서는 엄청 이제 싸우셨잖아요. 그래서 좀 탈주각을 하나 보시는 게 있을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이제 형소법 보완 입법 이걸 하실 건데 이번 그 형소법 통과 과정에서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 이 과정에서 이제 소위 친명 의원들의 너무 지원 사격이 너무 없었어요. 해도 너무 없었고 고립무원 상태에서 거의 욕바지 무녀로 좀 활동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당에 가서 내가 한번 제대로 붙어보겠다 이런 생각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국회로 돌아가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생긴 문제점을 신속히 수정하는데 할 일이 더 많을 것이다라고 보안 수사권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 장관. 네. 자, 그럼 후임은 누구예요?
뭐 후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단 그 강유정 수석 대변인이 네. 후속 인사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정 장관은 맡은 바 역할을 다 해달라고 대통령이 당부했다고 전했고 네. 후임으로는 박균택, 이건태 의원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박균택, 이건태 어떤 취지 내지 어떤 뭐 미션 같은 게 이 두 사람을 보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이게 박균택, 이건택은 사실은 이건택. 언론의 하마평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진지하게 청와대나 여권에서 말이 나온 게 아니고 나왔다라고 보긴 어렵고 이전에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 다음으로 이제 한 명 컨택이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고사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이 이제 민주당 의원이에요. 민주당 의원은 아니고요. 뭐 하여간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인 즉슨 네. 법조인 출신인데 내용인 즉슨 그런 거예요. 이렇게 검찰 개혁에 대해서 강경하게 여당이 계속 이제 뭐 밀어붙이고 이렇고 하고 법무부 장관은 계속 죄인처럼 나가고 이런 것에 대해서 부담을 굉장히 많이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 검찰 개혁이 일단락 됐다라고 하지만은 정성호 장관이 다시 한번 이제 의원으로 다시 한번 이거를 법을 만들고 이러면은 이건 재점화됩니다. 그러면은 이 친청계 소위 말해서 구주류, 친청계 아니면 뭐 친노친문 뭐 이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검찰 개혁이에요. 네. 나라가 망해도 검찰 개혁은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는 당내 분란이 재점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김민석 당대표의 또 시험 때 김민석 당대표가 시험 때 이런 조율 능력이 시험 때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이건태, 박균택 이 두 분은 검찰 출신이고 또 하나는 이재명의 변호사 이건 이건태 의원 특히 이제 대장동 네, 변호사도 네, 네. 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친명 호위무사 뭐 이런 성격이 상당히 강하다. 그러면은 이분들이 롤이 결국은 공소 취소 아니야? 뭐 이렇게 또 사람들이 또 의심할 의심하는 수 뭐 있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이 실제 하마평에 오르고 진지하게 오르고 될지 그거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근데 그만큼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법무부 장관은. 네. 그래서 박균택 의원이 좀 유력하다는 그래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결국 이 법무부 장관 고를 때 늘 하시는 얘기가 검사들이 따르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더라고요. 그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근데 이제 박균택 의원 같은 건 검찰국장을 했으니까 좀 그런 면에서 유력하다는 얘기를 하고. 근데 아마 좀 국정감사까지 하고 나서 좀 바꿀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왜냐면 그걸 거기서 이제 난타당하면 신임이 안 되니까 그런 면도 있고 또 하나는 저는 더 중요한 건 개각보다 청와대 인사를 새로 하는 걸 거라고 봅니다. 네. 우리나라 정부는 애초에 청와대 정부이기 때문에 정책실장부터 해서 좀 많은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거기가 더 중요하게 지금 지켜볼 것 같습니다. 네. 정책실장은 안 바꾸겠다는 방침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방침이라는 게 늘 이제 출렁이고 어디서는 이제 3실장 다 바꾼다는 얘기도 막 돌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지지율이 좀 하락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아마 대통령실이 판단을 좀 하시는 것 같네요. 근데 이렇게 지지율 하락은 좀 외부에서 보실 때는 어떤 이유가 가장 좀 강하다고 가장 세다고 보십니까? 전부 이게 뭐 다 누구나 찍는 거예요. 그냥 부동산, 부동산? 뭐 주식, 보안수사권 이런 걸 이게 다 꽂고 있고요. 네. 아마 저는 법무부 장관은 이게 그 고사를 많이 할 겁니다. 권한이 없어요. 이제 출입국 관리하고 교정 빼고는요 수사권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보다 훨씬 못하죠. 그럼 남은 거는 이게 공소 취소 말고는 없는데 누가 이게 권한은 없고 해야 될 일은 많고. 그 하나밖에 없죠. 해야 될 일이 공소 취소 말고는 나머지는 이게 이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네. 법무부 장관이 할 일이 없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런데 여론조사 지금 가장 안 좋은 참모는요. 네. 3명 안 바꾸면 이게 나머지 다 바꿔도 효과 없어요. 바로 이제 이거 김용범 정책실장. 그리고 이제 이거 안규백 네. 국방장관. 그리고 이제 김현지입니다. 이거 바꿔야 돼요.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야. 이 만사현통 야, 김현지 바꿔야 돼요. 김현지 바꿔야 이름이야. 돼요. 만사현통 모든 인사를 이렇게 뒤에서 배우 의심을 받고 있거든요. 네. 처음부터 저는 바꿔야 된다 이번 게 베일에 갈린 그림자 권력이에요. 그리고 김용범은 레버리지 단일 종목 ETF뿐만 아니라 네. 여러 데 그 뭐 옛날에 초과 세수인지 이익인지 논란부터 네. 여러 데 그 부동산 잘못된 것도 많아요. 김용범 네. 이거 안 바꾸면 이게 다 바꿔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다음에 안규백은 뭐 탈영 방해 의혹부터 해가지고 지금 한미동맹이 이제 파탄 났잖아 거의. 네. 이거 바꿔야 돼요. 미국이 절대 인정을 안 해요. 정보 공유도 안 해요. 안 바꾸고 방법이 없어요. 안규백 장관은 그 경례를 잘못해가지고 많은 질타를 받았죠. 아 그랬나요? 네, 이거를 잘 못하더라고. 그래서 네, 안타깝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약간 공감은 하는데 네.
진짜 김현지는 진짜 오랜만이야. 깜짝 놀랐다 진짜. 이래서 우리가 새로운 분들 한 분씩 모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머리가 이게 팍팍 깨지는 기분이에요 이 지금. 우파 생태계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를 우리 서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도 김현지 타령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김현지 부속실장은 민주당 내에서 본인이 이제 자리를 못 얻었을 때 욕을 합니다. 김현지가 우리를 막고 있다. 보수 쪽에서 저런 얘기가 나올 줄은 그러니까 정말 몰랐네. 정권 초기에는 김현지의 영향력이 있었던 건 맞고요. 네. 청와대 인사를 꾸릴 때 김현지에서 컷을 당해서,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예를 들면은 거기서 예를 들면은 뭐 수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네 사람 한 명 더 데려가겠다고 하는데 그거 잘라가지고 네. 그래서 뭐 거의 쌍욕하고 나오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실제. 근데 그때는 진용이 안 꾸려졌으니까. 근데 지금은 인사 문제에 김현지는 거의 개입을 안 합니다. 그래서 네. 아직도 지금 김현지 타령을 하는 이 보수 우파들 진짜 깜짝 놀랐다. 김현지 실장의 역할이 뭐예요? 비선실세라 봐야죠. 만사현통. 아니 근데 또 모든 게 실세를 맞으시니까. 만사현통인데요. 예. 저는 이재명 대통령 1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지지율이요. 보수 쪽에서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네. 오히려 이제 그 코어 지지층, 아. 저 진보 좌파 쪽에서 많이 이탈했을 겁니다. 핵심 이번에 지지층이? 이번 전당대회 사람들이 잘 안 짚는 게 있는데 네. 우리가 딱 보면요. 네. 이재명 대통령 가장 친한 3명이 탈락한 거예요. 아하. 거기 예선 탈락 2명에 본수 탈락이에요. 네네네. 예선 탈락이 박성준 이건데.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 관계가 수석 그때 그 부대표부터 네. 그다음에 이건때는 법률 대변인까지 한 사람이에요. 네. 둘이가 예선 탈락하고 네. 분신이 김용이 6등했어요. 네. 이게 우리 보수 진영에서 심판한 거 아니잖아요. 전북의 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층이 3명을 심판했다. 예. 그러면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진단이 그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뭐 큰 저 유튜브 채널 하시는 분들도 이 비슷한 진단 하신 분들이 계세요. 뉴스공장 듣는 줄 예. 알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친청계 친정이에요. 세계관이 똑같아. 그러니까 김어준, 정청래 의리 찾고 뭐 서정국이 이렇게. 거기에 붙을 줄이야. 근데 이제 이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중앙일보 기사가 이제 이재명 호위무사 잔혹사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비슷한 취지에 썼어요. 그러니까 김용 호위무사를 자처한 김용 떨어지고 네. 그리고 박성준 이건태 컷오프되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좀 역으로 되짚어 보면은 사실은 당원들하고의 라포 형성 관계가 이분들이 상대적으로 떨어졌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호위무사라서 떨어진 게 아니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사실은 최근에 이제 감옥에 있다가 네. 최근에 등장했지만은 그런 정도로 오랫동안 사람들하고 관계를 한 게 아니고 박선원 의원 예를 들면은 유튜브 구독자가 5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그전 정도로 당원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왔던 분이고 서미애 의원은 약간 이번에 바람이 불었어 사실은 약간 그 새로운 약간 발굴했다 우리가 네네네네. 그런 게 있었고 나머지 친청계 3명은 그냥 빠와 까레다 미치게 하는 약간 그 마력이 있거든요. 네네. 오랫동안. 그러니까 그런 박성준 의원이나 이건태 의원이 약간 당내에서는 영향력이 있고 당원들하고는 소통이 좀 적었다라는 걸로 판단하는 게 맞지. 이거를 이제 무조건 다 떨어진다. 친명이면 이런 프레임은 김어준식 프레임이다. 서정욱, 김어준, 일체설. 제가 좀 제기해 보겠습니다. 털정욱 얘기 좀 나오고 있어요. 네. 네. 자, 하여튼 그래서 지금 장관들이 몇 분이 아마 좀 교체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아마 네. 중진 의원 겸 장관 하는 분들이 돌아가기를 또 희망하고 당으로 돌아가기를 있다는 희망한다. 이야기도 있어서 네. 아마 개각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대법원장 오랜만에 또 네. 크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우리 토크 수준을 좀 높여달라는 댓글이 있어가지고 높여보겠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예,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말 질질 끌다 거의 7개월 만에 네. 드디어 이제 후임 대법관을 임명 제청을 했어요. 앞서서 노태학 전 대법관 3월에 나간 노태학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판사를 지명을 했고 네. 그리고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성수 판사를 제청을 했습니다. 보통 새 인물들이 이렇게 나오면 이제 성향이 어떻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따라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이라고 혹시 좀 나오고 있습니까? 이 손봉기 선생님은 향판 중에 향판이더라고요. 근데 이거 선생님. 아마 저보다 서정원 변호사님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냥 이력 전체가 그 대구 지역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이력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오랫동안 이제 판사를 한 사람이고 예. 그리고 이제 김성수 부장판사는 아마 이제 크게 이 양쪽 청와대나 조희대 대법원장 다 별로 불만이 없는 그냥
정치관으로 하면 적절할 만한 그런 분이었던 것 보통 이제 같습니다. 뭐 진보 성향이다, 뭐 보수 성향이다 이런 게 또 분석되잖아요. 혹시 좀 파악이 되셨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그 조이대의 승리다 이렇게 벌써 조이대 방송을 승리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 아니 뭐 원래 노태학이 1월달 나가고요. 네. 청와대에서는 이제 그 김민기를 계속 추천하라고 저는 그렇습니다. 압력연구로 네. 다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네. 김민기는 이제 우리법연구의 좌파 중에 좌파 판사고 네. 남편이 또 헌재 재판관 오영준 재판관이에요. 네. 그거 안 된다. 부부를 한 명이 헌재 재판관인데 한 명이 또 대법관이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그럴 수 조희대 있겠지. 대법원장이 1월 달인데 네. 이제까지 버틴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다음 달에 이제 이영구 나가니 네. 그러면 이게 2명 하면 한 명은 청와대 뜻에 따라 한 명은 이제 그 대법원장이 네. 뜻에 따라 끝까지 버티다가 2명을 이번에 추천한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조희대가 그 대법원장이 그래도 한 명 손본게 이분이 아주 이게 법조계 평판이 좋아요. 아, 그래요? 이런 이제 지방의 향판들도 한 분씩 원래 다 들어갔거든요. 네. 저는 이분이 아주 이게 원칙 판사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이제 김성수 이분은 유명한 뭐, 재판 같은 거 보통 한 번씩 있지 않아요? 대구에서 막 계속 계셔갖고. 초임제가 대구고 대법원에 연구 안 하고 계속 대구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대구 법원장까지 대구에 뭐 큰 사건이 없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원칙 그냥 일반 판사다 보고 네. 김성수 이분은 이제 뭐 광주가 고향이고 아마 청와대에서도 문제가 없을 거예요. 따라서 저는 한 명 한 명 네. 이랬는데 왜 김민석 대표가 뭐 퇴학당하고 싶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왜 날뛰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지금 요 그 말이 무슨 과정에 좀 문제가 좀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 대법원장이 제청을 할 때 청와대에 찾아가서 대통령과 이야기를 하고 합의한 후에 이제 발표를 하는데 네. 이번에는 그냥 서면으로 저 이 사람 할게요 하고 그냥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그 청와대에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아주 불쾌했다. 네, 불쾌한 그 기류가 아주 역력했고 그리고 네. 당에서도 바로 반응이 나왔는데요. 그 오늘 아침에 그 김민석 대표가 처음으로 이렇게 부르는 것 같네. 김민석 당 대표가 조이대 지금 뭐 잘라달라고 하는 거냐. 거의 퇴학을 구걸하는 불량 학생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송영길 의원도 이 서면 제청까지 대통령 패싱하고 그냥 혼자 정해 이 조이대 탄핵해달라는 이야기다. 탄핵 쌓이고 차고도 넘친다. 그리고 이건태 의원도 이건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얘기는 그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얘기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여당에서도 또 청와대에서도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원래 절차는 대법원장이 후보를 이렇게 정해서 대통령과 함께 상의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제출하는 것.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그동안의 관례였는데 네. 이걸 완전히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문제가 있는 게 대법원장하고 대통령하고 이 이제 대법관 임명 제청과 관련해서 갈등은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오래 전으로 올라가면은 네. 박철원 이게 6공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박철원 막 이때까지 올라가면은 아니 50 때였나? 박철원이 네. 청와대 정무비서관 할 때가 있는데 대법관 후보자들 면접을 받습니다. 청와대에서 뭐 이런 시절도 있었어요. 네, 네. 그러다가 이제 2003년에 노무현 대통령 때 지금과 같은 뭐 후보 추천위원회 이름이 좀 달랐는데 이런 네. 거를 만들어 가지고 옛날에는 그냥 서열대로 올렸어요 무조건. 근데 서열대로 올리면은 너무 똑같은 사람들이 계속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 배려를 소위 말해서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올려라. 그래서 대법관 후보자 추천위원회도 만들고 막 이렇게 왔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조율을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갈등이 기본적으로 있었던 게 뭐냐면은 네. 대법원장은 임기가 6년, 대통령은 5년이면은 필연적으로 두 개의 정권의 대법원장은 임기가 걸칠 수밖에 없어요. 어디가 더 많이 걸치냐. 예를 들면은 이용훈 대법원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을 했는데 실제 자기의 임기는 이명박 대통령하고 더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용훈 대법원장이 네. 악연이 있었던 게 뭐냐면은 정치인 국회의원 이명박의 정치자금법을 파기환송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가지고 예. 이명박 의원이 날라갔어요. 그것 때문에. 날 죽인 사람. 날 죽인 사람이 근데 대법원장으로 앉아 있는 거야. 네. 얼마나 싫겠어. 그래서 똑같이 대법관 이 임명제청 문제를 가지고 한 보름 동안 약간 신경전이 있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뭐 사실상 굴복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와대랑 어쨌든 조율을 안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근데 지금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아까 그 서정 변호사님이 얘기했듯이
처음에 노태악이 이제 3월 3일날 퇴임했고 1월달에 그 후보 추천위원 만들었을 때 네. 갈등이 있었어요. 누구를 하느냐를 가지고 이견이 좁혀지지가 않은 상황이었고 네. 대법원하고 이미 청와대하고는 갈등이 그 전에 있었고 이미 그런 상황에서 내가 보기에는 이게 조희대가 머리를 쓴 게 뭐냐면은 네. 그러면은 두 명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네. 한 명은 청와대 당신들이 원하는 사람하고 한 명은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5개월을 끈 거예요. 아, 나름 작전을 짠 거네. 제가 보기에는 그래. 이건 예. 제 해석인데 조이대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 한 명만 해서 이거에 소위 말해서 빠꾸 맞으면 안 되니까 둘을 같이 올리면서 우리 타협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역사상 대법관이 5개월이 공석인 적은 한 번도 없고요. 한 달도 없어요, 심지어. 아, 그래요? 2주 정도가 최고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조이대가 잔머리를 썼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만약에 조율이 안 되면요, 이게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니까 네. 본인이 그냥 하고 그거 반려되면은 만약에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법원 자체를 자기가 정치적인 조직으로 만들어 놓고 이런 대법관이 비는 사태를 네. 조이대가 만들어 버렸다. 저는 그렇다고 뭐 조이대를 탄핵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린 게 조이대예요. 그러니까 네.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거는. 이거 진짜 커질 것 같아요. 청와대 쪽에서 아주 불쾌해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청와대랑 전면전을 거의 시도한 거에 다름없습니다. 이게 사실 대법관 임명이 그동안 좀 회색지대 영역인 건 맞아요. 네. 왜냐하면 어느 나라나 이렇게 대법관 임명을 대법원장이 거의 재청권을 독점하는 경우가 거의 없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게 약간 민주적 정당성의 논쟁이 늘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다른 나라는 의회나 행정부에서 좀 분담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컨트롤 그쵸. 되도록. 네. 그런 이제 논란이 늘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사전 협의나 대면 협의 이번에 또 했어야 됐다는 그런 걸로 풀었대요. 네. 그래서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 노태악 그 대법관이 보수 성향이잖아요. 근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청와대 들어가서 소위 쇼당을 본 겁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내부에서 내가 이 보수 성향 대법관 임명해야 내가 면이 선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오케이 그럽시다 이렇게 해서 된 사례인 거고. 그러니까 일종의 좀 제도적 그 회색지대가 있는 거고 네. 이걸 협의로 풀어왔던 건데 이제 그런 관습 같은 게 다 안 통하는 거예요. 이제 완전 전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조희대 대법관이 거의 승부수를 세게 던진 거고 사실 새 지도부가 지금 여당에 선출이 됐는데 또 조희대 탄핵 이 얘기하면 좀 몇 달 갈 겁니다. 그런 식으로 약간 분탕 친 느낌도 있습니다. 여당이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판단 하에 이런 수를 던졌다는 말씀이신 것 네. 같고요. 오늘 아침에 보면 진짜 일제히 탄핵 이야기를 해요. 이제 안 여당이 할 수 없는 상황이 안 된 할 수 것 없는. 같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얘기를 안 꺼내고 그냥 받아들일 수는 없다. 네. 근데 지금 공은 청와대로 일단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네. 어떤 선택을 할지가 되게 주목이 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있지 않았는데 임명 제청안을 반려하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아. 그러니까 임명 제청을 해주십시오라고 임명을 하면은 예. 임명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동의를 국회에 구해가지고 되는 건데 결국은 인사권자는 대통령이에요. 동의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네. 이거는 그러니까 인사권자를 존중하는 건데 한 번도 그런 일은 없었는데 이거 아닌데 다시 해와라고 하는 경우가 대한민국에 한 번도 없었지만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그 모든 정치적 부담은 조희대 대법원장도 지지만은 청와대도 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전면전이 가는 거고 또 하나는 이거를 국회에서 동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쵸.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대통령은 넘기고 대통령은 넘기고 그러면 해주십시오 그냥 이게 자동 패싱해서 가면은 네. 여기에서 이거 안 돼라고 해서 민주당과 대법원이 싸우는 이 모양새. 근데 이거는 이제 뭐 탄핵 얘기 나오고 뭐 탄핵이 가능하겠냐만 이걸로 저는 네. 헌재 가도 탄핵 다시 기각될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제 정치적으로 그렇게 이제 대립각이 되는 거 하나 어떤 거를 선택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네. 뭐 저희 보수 입장에서는 이게 탄핵해주면 불감청 고소원입니다. 우리는 저는 이게 탄핵을 제가 주장해서요.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한 게 저는 탄핵 사유로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같이 탄핵하자. 아니 대통령 재판을 왜 근거도 없이 중단했냐? 직무유기 아니냐? 이것까지 포함해서 탄핵하면 어떻게 되느냐? 조희대가 전합의체 그게 그 재판장이 돼요. 네. 그러면 이게 그 헌재로 가면 재판이 올 수도 없답니다. 그렇죠. 재판이 재판이 전합의체가. 없어요. 예. 자, 근데 그러면 이게 안 내란 돼요? 소위 계엄 사건이 전부 전합의체가 있죠.
병합돼 있어요. 한덕수하고 이상민 장관. 좀 있으면 이제 박성대, 윤석열 대 오죠. 네. 그러면 대법원의 구속기한은 6개월이에요. 네. 전부 이게 일단 풀어주자 이거야. 다 풀어주자고 우리 윤 대통령 모두 장관들. 왜? 그러려고 아니 재판이 중단돼 있으니 6개월밖에 구속 못 하잖아요. 재판이 헌재로 가면 이게 180일이니까 네. 저희 대법원의 임기가 내년까지예요. 네. 임기 1년도 안 남았어요. 나이가 만 정년이 70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뭐 탄핵해 가지고 재판 중단해서 윤 대통령부터 쫙 풀어주놨고 전화비치 하자. 그러게 그 재판 중단도 탄핵사유 여차. 아, 그렇게. 왜 재판 중단? 이것도 한번 판단 받아보자는 거야. 아, 그 보수,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탄핵이 찬성이네, 그러면? 저는 대찬성이죠. 저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왜 중단했는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근데 질문. 그 대법원장이 없어도 대법관 자체는 전체 14명이잖아요. 그러면 무슨 행정처장이 원래 재판에 안 들어가지만 누구라도 아니면 뭐 1, 2, 3부 중에 누가 그냥 소부 대표가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진행을? 재판장이 완전히 배제된 게 아니고 정지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직무가 그 상태에서 이게 배제하고 하가 나중에 탄핵에서 기각됐을 때 이 재판 절차가 또 이게 무효가 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게 그 정지가 될 때는 기다립니다. 대법원장은 직무 대행 체제가 갈 수 그걸 있... 거리가 됐을 때인데 이거는 네. 일시 정지가 됐는데 부당한 탄핵이니까 헌재에서 기각되면 복귀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기다리는 거예요. 아예 거리가 되면 다 대행이 하죠. 아, 근데 거리가 안 되면 대행이 없이 정지가 일단 되는군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자칫하면 전에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들 다 나올 수도 있고. 6개월이죠. 아니, 이것도 와, 이거 근데 되게 아니야. 복잡하네. 아니, 근데 6개월이라고 해서 다 풀어주진 않는데 네. 이제 이거는 뭐 주장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가 있는 게 방금 얘기했던 내란 사건도 있고 예. 김건희 명태균 여론조사 그 무죄 나온 것도 지금 전원합의체에 갔어요. 왜냐하면 명태균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윤석열은 징역 2년 예. 뭐 이를테면은 뭐 오세훈도 지금 뭐 집행유예 받고 아니 예. 벌금 네. 벌금 1,000만 원 받고 뭐 이게 다 이 김건희는 무죄 받고 그러니까 이걸 교통 정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전원합의체로 갔거든요. 예. 사실은 대법관이 다 차야 돼요. 전원합의체 권위가 있으려면은 전원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렇죠. 네. 어찌됐든 이거는 정치적으로 좀 잘 해결을 해서 네.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탄핵은 오바라고 봐요. 지금 그래요. 이거는 거의 99.9% 기각된다. 탄핵 가면 헌재에서. 희한한 예. 그림이에요. 탄핵을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도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바라실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근데 민석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정말 대법원이 다 찬다 14명이 다 찬다 그러면 그때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말 속도를 낼 가능성도 있어요. 이를테면 그 김용 부원장의 재판이라든지 지금 쌓아놓은 것들 계류된 게 엄청 많기 때문에 그냥 기일 잡아가지고 다 선고해버리면 대법원이 엄청나게 키를 쥐게 되는 셈이죠 그것도. 그럴 수도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금 여당에서는 뭐 탄핵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거기까지 바로 가기는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만약 그런 상황 되면 오히려 국민의힘은 더 반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전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대통령이 오늘 김민석 당대표 그리고 정청래 의원 등등을 이제 청와대로 부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에 청와대로 초청해서 만찬을 갔는데요. 전당대회 끝난 지 이틀 만에 당선자뿐 아니라 낙선자까지 다 모아서 한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자. 그리고 우리 다시 하나가 되자라고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민석 신임 당대표는 진짜 바쁘게 움직이고 있네요. 지금 이제 이틀이 됐는데 네. 당선 다음 날부터 역대 민주정부 대통령 관련 일정을 계속해서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추도식, 그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무역 참배,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뭐 이재명 대통령 오늘 만나는 것까지 계속해서 이제 바쁘게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 인선도 좀 했죠? 네, 그리고 박성준 수석 대변인을 임명을 했고요. 네. 그리고 사무총장에는 한정혜 의원, 정책위의장에는 권칠승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두 분은 크게 막 개파색이 짙은 분은 아닌 것 같은 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크게 누가 시비 걸 만한 상황이 아닌 뭐 이런 분들로 알려지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최고위원 인선은 언제예요? 이게 임명직이 있잖아요, 2명. 그거는 조만간 그것도 하겠죠? 뭐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은데 예. 그게 좀 많이 고민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스타일을 할 거냐. 그러니까 친청계가 3명이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최민희 의원은 내가 뭐 언론 인터뷰 어제 그 라디오에서 인터뷰한 걸 보면은 이견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겠다. 하늘에 2개의 태양이 있는 거 그런 건 이현주나 하는 거지. 나는 그렇게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않겠다. 오늘 이현주 의원 나옵니다. 나옵니다. 제가 어제 이현주 의원을 제가 라디오에서 인터뷰했거든요. 그러셨어요? 네네네. 그래 최민희 의원 그 얘기에 대해서 응대하지 않겠다, 그래요? 대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발톱을 숨긴 상황인데 네. 이제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발톱을 드러냈을 경우에 거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싸움권 스타일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좀 더 이제 지역 안배 과거에는 제가 청년 최고위원 한 명하고 지금 한 명은 보통 지역 안배를 많이 해요. 네. 그러면은 이제 험지에서 일하는 뭐 이런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 그러면 청년 최고위원회에서는 뭐 지금 정민철 정책위 부의장 얘기도 나오고 네. 근데 정민철이 들어가면은 장단점이 있는데 정민철은 잘 싸우긴 할 거예요. 쇼츠도 잘 뽑아낼 거고 뭐 이렇게 친청계랑. 네. 근데 그게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뭐 지적도 있어서 뭐 하원기가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거기도 사람도 전투력. 근데 하원기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아, 제가 그래요? 보기엔 정민철과 하원기는 좀 다른데 뭐 길게 설명할 건 아니고 네. 뭐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뭐 어떤 스타일을 할지가 좀 관심이 가기는 해요.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지금 청년 최고는 이제 청년 의원 2명이 또 물망에 오르기도 하고 이제 좀 젊은 축에 그렇기도 하고 어제 딱 첫날에 신인규 하원기 다 거부를 해버려가지고 아, 본인들이요? 약간 고사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아니 그렇게 누가 해서 시켜주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감사를 하고 그게 좀 그래. 애매한 거예요. 연락을 받아야 거절을 할 이게 텐데 하마평이라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네.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형이겠죠. 이게 소위 들깨형, 이제 담당 일진형이 있을 거고, 담당 일진이요. 이제 안배형 뭐 이렇게 있을 텐데 네. 저는 담당 일진으로는 안 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지금도 사실 전투력 있는 분들이 뭐 박선원 의원도 그렇고 서미아 의원도 전투력은 뭐 떨어지지 않을 것 그렇죠. 같은데. 뭐 예. 싸우기 시작하면 끄댕이 잡는 거는 예. 누구든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저는 이 전쟁을 회피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그냥 감정 싸움으로, 뭐 기분 싸움으로 가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최근에 그 최민희 수석 최고께서도 예. 그 세제 개편안 정부안 대로 가야 된다. 근데 김민석 그 대표나 그 송영길 후보도 사실 이거 조정해야 된다고 얘기한 거를 갑자기 친청 행보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동안 이 두 싸움이 그냥 개파나 기분 싸움이 아니라 노선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선 싸움을 제대로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를 네. 만약에 싸움이 안 일어난다. 그럼 이재명 정부가 중도 실용 전환을 별로 안 했다는 뜻이에요. 네. 그냥 기존 분들하고 잘 지내기로 했다는 거기 때문에 싸우려면 제대로 싸워야 된다. 노선으로. 네. 또 근데 우리가 우리가- 예상 못한 놀라운 답변인데. 저희가 이게 그 밖에서 보면요. 네, 누구예요? 뭐 아무리 오늘 3명 만나 밥 먹어도요. 네. 절대 그 화해 안 됩니다. 아. 원팀으로 이게 그 통합 안 돼요. 친청 친명이 화해 안 된다. 예. 왜냐하면 이게 정청래 대표가 저는 불복으로 복이거든요. 유튜브 방송하면서 정청래 졌지만 정청래 지지자는 이겼다. 네네네네. 또 이게 그 우리 김민석 주장은 다 틀린 거 아니냐. 네. 뭐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다 틀린 거 아니냐. 네. 이건 사실 불복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할 말 하겠다. 이 말은 이제 제대로 한번 싸워보겠다. 싸워보겠다. 이 뜻이 지금 당장 탈당은 안 해도 예. 저는 이게 그 위험 수위로 싸울 거고요. 특히 유시민은 용서 못 할 겁니다. 유시민하고는 화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완전히 뭐 유시민은 제가 보기에 딱 방향을 정했어요. 이재명 정권은 필패. 나는 이게 끝까지 싸운다. 네, 네. 그거는 김어준하고 틀려요. 김어준은 약간 장사꾼이지만 눈치 보고 왔다 갔다 하는 유시민은 농객입니다. 저는 이게 유시민 끝까지 싸울 거고요. 그다음에 조국하고도 통합 안 됩니다. 조국하고도 이게 저는 합당 안 된다 봐요. 그러면 이게 싸우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그런 최고위원들 보세요. 전부 최민희 보고 국회의원감도 안 된다고 한기하고 막 떠들던데 네. 그 최민희도 사람인데 그게 기분이 풀릴까요? 최민희는 국회의원감도 아니래. 한기나 다 그러더라고요. 헌기가 잘못했네. 저 직접 들었어요. 하원가 네. 잘못했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말하는 건. 이성윤은요. 네. 이성윤은 이게 김민석 강기약 성분까지 밝혀냈는데 이게 화해됩니까? 오케이 이게 화해 안 된다 치고. 붕어 IQ가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붕어 IQ. 잠깐 며칠 정도는 몰라도 잘 기억해. 아마 이게 곧 아마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있다면 그러면 이게 민주당이 참패하면 네. 정청래에서 들고 올라서 야 김민석 다시 신임 받아. 너 재신임 받는다 했잖아. 들이받는다. 다시 당원 투표하든지. 그러면 이게 조기에 몰락할 수가 있어요. 그럼 최고위 구성을 그럼 더 좀 공고하게 전투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게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이게 본인이 재신임 받는다 했고 재신임 받는 방법은 뭐예요? 당원 투표하자. 예. 그러면 이게 다음에 정청래가 무조건 이겨요. 다음에는. 다음에? 왜 서울시장 참패하면. 그래요? 서울시장까지 참패했는데 그 누가 김민석 지지하겠어요? 제 말은 이게 이거 10개월도 안 되는 임기입니다. 털정욱의 논평. 근데 저희 아니, 근데 똑같은 이야기를 저도 들었어요. 아니 잠깐만 그러니까 되게 맞는 얘기인데 참 이간질처럼 얘기한다. 와, 이것도 굉장히 능력이야. 진짜 이간질하고 붕어 IQ 다시 막 소환하고 야 서정욱 엄미하다, 능력이지. 엄미해. 이간계 능력은 진짜 탁월하다 생각을 하고 네네. 이게 진짜
저는 사실은 이제 보안 수사권이나 형사소송법 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검찰 개혁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그분들이기 때문에 네. 붙을 줄 알았는데 이 세제 개편안 가지고 벌써 약간 이견이 생길 줄은 몰랐어요. 근데 이게 미묘한 게 뭐가 있냐면은 네. 좀 최민희 의원이 정부한 대로 가자는 거잖아요. 하나는 이게 종부세라는 것 자체가 노무현의 유산이고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거니까 약간 이 친문들의 약간 그 세계관에서는 세제를 강화하는 게 맞다 이런 것도 있고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자면은 지금 서정 변호사님 얘기한 거랑 비슷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이 세제 강화한 것 때문에 민심이 끓는데 네. 이대로 안 바꾸고 가면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열릴 시에 민주당 필패. 불리하다. 그러면은 누가 김민석 날라가고 친척기한테 다시 오는 거 이런 걸 바래서 지금 그러는 거 아니야? 라는 해석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그렇게 하는 게 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서정우 변호사님이 지금 했던 네, 그런 네, 방식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미묘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패배를 부르는 주장을 그렇게 하시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네. 어쨌든 근데 일관된 이념지향적 주장이긴 합니다. 네. 민주당 일각에 저는 그리고 화해 안 될 것 같아요. 헤어질 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저는 여기서 여의도 마인드에 좀 벗어나야 된다는 거는 그 특정 정치인들끼리 화해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제 지지층의 문제인데 이제 정청래 후보를 찍은 45%가 다 반명, 뭐 친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주 재밌게 본 그 여론조사 결과는 정청래 후보를 찍은 사람 중에서 한 30%는요 2순위에 김민석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는 그 안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고 소위 이제 네, 중도 네. 성향의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마 이제 갈지 가시 발라내듯이 이렇게 막 발라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같이 갈 수 있는 소위 이제 중도 실용으로 갈 수 있는 지지층을 얼마나 포섭하느냐의 싸움일 것 같아서 네. 이렇게 만나서 밥 먹고 이건 사실 핵심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안에서 보면 정말 두 사람의 관계가 저 절벽의 완전히 끝에서 이렇게 서 있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또 멀리서 보면 두 사람이 매우 가까이 서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니까 뭐 정청래 지지했다고 해서 김민석이 안 된 절대 안 돼 이런 사람도 물론 있지만 아닌 사람도 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안 되는 사람들은 있어요. 저희 모 커뮤니티나 모 네네네.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근데 그분들하고는 헤어질 결심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요? 아니 실제로 근데 집단 탈당, 이 친청계의 당원들이 탈당하려는 움직임이 네.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정청래 의원이 절대 탈당하지 마십시오.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주인이 집을 나가서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탈당을 만류하는 글도 올렸어요. 탈당의 움직임이 좀 있는 모양이군요. 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 화해가 되려면 이게 빅스피커들이 통합의 메시지를 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거 박시영 TV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거 사진을요. 네. 뭐 자기들 저는 조작이 아니라 보지만 이 가족이 용납이 되겠습니까? 잘라서 잘라서. 이쪽에서는 이게 박시영 TV 대공개하고요. 어제 제가 이동영 TV를 유튜브를 쭉 봤거든요. 저하고 YTN을 같이 하니까. 요즘 그런 거 많이 보시네요. 아니 YTN 이쪽 근데요. 딴지 게시판에 비호감 15명 중에 가장 비호감 높은 사람이 이동영입니다. 그렇죠. 그래요? 한동훈 윤석열보다 높아요. 그렇죠. 한동훈 윤석열보다 그 이동영 그 작가가 어제 휴가 동안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딴지 게시판에선 제일 비호감 1위야 1위 이동영 역적이에요? 압도적 1위. 아, 압도적 1위. 이동영 예. 작가가 근데 그분은 근데 그 이재명 쪽이잖아요. 네. 박시영은 정청래 쪽이잖아요. 근데 빅스피커들이 계속 싸우는데 아. 이게 통합이 될까요? 안 돼요. 그런 또 스피커들은 또 싸우는 것이 자신들의 뭐 채널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데 또 도움이 될 테니까 또 싸움을 멈추기도 쉽지는 않겠네요. 궁금한 게 보수 패널 중에 호감도 1위는 서정우가 아닐까. 끊임없이 이간질하고 죽이고 그쪽에서 좋아하는 메시지 내주고 예, 대단하다. 이렇게 신나실 수가 있나? 아, 근데 실제로 지금 뒤끝이 조금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DJ 추도식에 참석 안 한 사람들이 있죠. 한 사람들이 있고. 네, 추도식에 이제 정청래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민희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이성윤 한민수 최고위원의 얼굴도 보이지 않았어요, 추도식에. 네. 그래서 송영길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뿌리를 찾더니만 DJ 추도식에 안 왔다고 강조하더니 안 왔다라고 이제 이야기했거든요. 이거 네. 짧게 한번 네. 들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뿌리를 강조하던 정청래 후보 오늘 추도식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김민석 대표와 저 송영길만 참석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추도식에 뿌리가 없이 꽃을 피울 수 없다고 하시는 분은 참석을 안 했어요. 네, 참석. 물론 이제 어떤 일정이 또 빠지기 어려운 일정이 있었을 수는 역시. 있겠습니다만. 네. 선의 마스터. 선의 마스터. 네, 근데 여튼 이게 약간 미묘한 게 있어요. 그 김민석 대표가 물론 이제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추도식도 가고 이제 네. 봉하마을도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민주당의 두 뿌리가 하나는 김대중 노무현이잖아요. 근데 이 두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이나 이게 사실은 비슷하지 않고 굉장히 달라요. 네. 그리고 지지자들이 해석하는 것도 다릅니다. 노무현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검찰개혁이에요, 그냥. 저는 그렇게 협소하게 보는 거를 반대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했었던 많은 꿈들, 뭐 국익을 위한 실용주의, 뭐 이러면 정치개혁, 뭐 대연정 이런 것까지 봐야 된다고 하지만은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친노친문 노사모가 보기에는 이거는 검찰개혁의 화신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김대중은 오랜 인동초 그런 것도 있지만은 실용주의, 서생적 그렇죠. 문제의식, 이제 상인의 현실 감각 이런 얘기 얘기했듯이. 근데 지금 모양새는 어떠냐면은 친명과 호남 연합군이에요, 사실은. 여기에 뿌리는 김대중이고요. 그리고 친청계의 뿌리는 노무현이 됐습니다, 지금. 이게 하나가 제가 상징적으로 본 게 신청계의 뿌리가 노무현이 됐어요? 노무현이죠. 왜냐하면 유시민 참전하고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노무현 정신, 검찰개혁 이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들의 네, 네. 뿌리는 전쟁 노사모들 그래서 부산에서 부울경에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긴 게 그거거든요. 지역 순회 경선에 타졌어요. 네. 작은 표나마. 근데 그거가 이제 그렇게 돼. 그래서 뭐 영남의 깨시민이 호남으로 갑니다. 막 이런 얘기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대통령을 중심으로 분화가 됐는데 제가 눈에 띈 게 뭐냐면은 월요일 날 김민석 당대표 수락 연설에 보면은 노무현 이름이 안 나와요. 문재인 이름도 안 나오고 뭐라고 했냐면 평생 스승 김대중의 뒤를 이어 감격이며 평생 동지 이재명의 길을 이어 뿌듯하고 KC 황금시대 사명에서 막중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중에서 김대중의 비서실장, 나를 발탁한 김대중, 그리고 호남의 뿌리 여기에 이걸 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다른 대통령을 배척하는 건 알지만은 네. 기본적으로 친명 호남 연합군하고 지금 친노하고의 이 크게 보면 이 뿌리가 지금 다른 사람들끼리의 대결 구도다. 여기는 이념 중심적인 친노, 검찰개혁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이 사람들과 실용주의로 가야 된다라는 호남 친명 연합군이 완전히 다른 지금 노선을 가고 있다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지점에서 좀 크게 한판 붙을 가능성도 있겠군요. 노선 투쟁이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네. 네. 이미 붙었어요? 이미 붙었다. 이 결론은 어떻게 납니까 그러면? 근데 저는 그 괴립 구도는 조금 이제 뭐 정확하고 이런 거 조정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정확히는 이제 친노 호소인들이라고 봅니다. 저분들이. 친노는 아니고 친노 호소인. 그렇죠. 친문이라고 하면 더 정확할 것 같고 그 네. 분류법에 따르면. 아. 근데 그 전쟁을 이제 시작한 거고 앞으로 계속 될 텐데 사실 저는 이 전쟁의 제일 핵심은 소위 이제 새 신주류, 친명 혼합 연합군이든 어떤 그분들이 새 물을 들여오냐에 따라 결정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엄대엄으로 1대1로 붙어 있다면 네. 결국 이제 다수파를 만들어야 되는데 구조적 다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다수파가 지금 새로 길어올 물이 없어요. 중원으로 나가야 될 거고 그래서 이재명 정부나 김민석 호도 중도 보수까지 나아갈 생각을 하는 이유가 그걸 겁니다. 아니 근데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보면 사실은 굉장히 어찌 보면 강성의 이미지가 대통령 전까지 있다가 대통령 되시고 나서는 중도를 많이 좀 그러니까 외연 확장을 하려는 그런 맞아요. 움직임 내지는 혹은 보수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정책을 막 편다든지 이렇게 좀 가시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용이라고 그러니까 했을 그게 때 어쩌면 예. 이재명 대통령이랑도 많이 좀 닮아 있는 부분 아니신가? 그렇죠, 그렇죠. 이라크 파병, 예. 한미 FTA, 제주 해군기지, 예. 국립대학 범위나 이런 거 다 중도 보수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곽상원 의원이 네. 노무현 재단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노무현 정신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인들이 근데 사실상 유시민이 노무현 정신에 대한 해석권을 혼자 독점하고 협소하게 그 모든 걸 만들었다. 오직 검찰 개혁만이 노무현 정치인 것처럼 만들었는데 그거 아니다라고 계속 곽상원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네, 그런 네. 이제 이거를 해석 투쟁이 지금 벌어진 건데 어쨌든 지지자들의 입장에서는 노무현 하면 이퀄 그치. 검찰 개혁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자, 하여튼 친청이냐 친명 친청이라는 단어가 근데 언제까지 갈까요, 이거?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 같네요. 아, 그래 이번 전당대회를 끝으로 아니면 앞으로 더 갈 거라고 보세요? 친청이라는 제가 네임. 보기에 뭐 정청래는 친청은 별로 안 갈 것 같아요. 정청래 대표가 그 정도 이게 그 정치력이 있는 뭐 DJ나 노무현 이런 급은 아니잖아요. 아, 그래서 아마 이게 그 서서히 사라져갈 거고요. 그럼 친청이라고 대변되는 분들의 어떤 새로운 구심점 내지는 상징은 누구로 가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친청이 없어요. 뭐 이게 공천 친청이 몇 명 안 돼요. 제가 알기로 국회의원 10명도 안 될 걸요. 네. 따라서 저는 이게 친청이 사라지면서 네. 그 남아 있는 몇 명이 공천에 나중에 안 될 것 같으면 네.
조국 당으로 갈 것 같아요. 아, 조국. 결국에 조국 대표가 아마 이게 친노 친문의 대표 그 정통성을 가지면서 이게 그쪽으로 상당히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네, 결국 네. 정청래는요 이낙연의 길을 갈 겁니다. 경선해가지고 안 될 때 결국 탈당하고 당 만들었잖아요. 여기서는 이게 공천이 안 돼요. 보세요. 예를 들어 이게 그 한민수 네. 그 국무총리급의 그 박용진 이길 수 있을까요? 경선만 붙이도 못 이길 겁니다. 저는 한민수가 못 이긴다 봐요. 네. 그분이. 강북으로 그러게 해서 그러게 뭐 최민희도 이게 마찬가지예요. 이미 하위 20% 들어버려요. 의원들이 평가해. 의원들이 볼 때 평가에서. 최민희는 제일 밉상이야. 하위 20% 들어버리면 이게 뒤집을 수가 없어요. 공천 안 됩니다. 이성윤도 마찬가지. 그 강기학 성부까지 밝혔는데 결국 최고위원 3명부터 공천이 안 돼요. 그럼 나머지 공천 안 되면 뭐 저는 당을 떠나서 경기에 조국당 간다는 거예요. 네. 의원마다의 대표 키워드를 너무 잘. 그렇게 공천이 안 된다. 이성윤은 감기야. 마인드맵처럼 이렇게 다 대기시나 진짜 봐. 나는 박용진이 있잖아요. 우리 서변님 네네. 서정욱 대단하고 생각하는 게 이제 탈당까지 부추기고 있어요. 이제 이 관계를 넘어서 필히 탈당해야 된다. 탈당할 것이다라고까지. 야 거의 보수의 장자방이야 내가 보기에는. 서정욱은 보수의 장자방이야. 아니, 와. 막말 대잔치인 것도 맞고요. 이거 맞는 얘기를 또 이렇게 이 관계를 쓰면서 할 수 있나. 와. 탈당 시점만 총선 직전이 될 것이지 당장은 아닐 것이고 그럴 가능성은 있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뭐 현장 최고위에서 들어온 소식 있으실까요? 없으면 아니 뭐 요거는 내일 다시 또 내일 다시 업데이트를 전해드리고.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중요한 뉴스가 하나 더 있으니까 짚고 가겠습니다. 한미 연합 훈련이 축소되었습니다, 여러분. 11일 1일 일정을 5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게 왜? 트럼프가 얘기한 거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때문이지요. 이거 예. 모두 예고하지 않았던 일이어서 굉장히 당황을 했던 것 같고요. 심지어 이제 주한 미군도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네. 그런 가운데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올 가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직접 만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아니 트럼프도 이 연합훈련이라는 게 뭐 하루 이틀 준비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 한 8, 9개월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진짜 오래 준비하는 건데 갑자기 뭐 자기가 얘기한다고 이렇게 갑자기 훈련이 줄어들고 이것도 너무 이상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또 하실 말씀이 있겠죠? 저는 이게 이 모든 게요. 코리아 패싱이 아니고요. 네. 이재명 패싱입니다. 정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이재명 대통령의 신뢰가 없어요. 그래요? 여러 번 이게 있잖아요. 지금 한미 관계가 지금 네. 대위기입니다. 최근에 그 안규백 뭐 여러 군데 거짓말 논란부터 해가지고 네. 특히 트럼프 호르무즈에 개방할 때 좀 도와달라는 것도 완전히 뭐 철저하게 노땡스라고 무시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게 그 지금 갈등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더군다나 우리가 이게 호르무즈 갈 수는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래도 이게 뭐 좀 전략적으로 약간 이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는 아예 무시하듯이 I'm so 이랬고요. sorry to 뭐 이렇게 거기다가 이제 그 대미 투자도요. 네. 아직 일본과 달리 1호 투자도 없잖아요. 네. 이러면서 이게 지금 엄청난 갈등이 있으니까 저는 트럼프가 이제 그 이재명 패싱한 다음에 김정은하고 직거래해서 이러다면 이게 우리 재앙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피스메이커 역할이 아니고 네. 완전히 패싱 당하는 거예요. 훈련 중단도 그래. 우리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같이 축소한 게 아니고 네. 일방적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일방적으로. 물론 우리도 훈련 축소하기를 원했겠지만 네. 이게 차원이 틀린 거예요. 저는 지금 상황이 이재명 정권으로서 이게 대위기다. 철저하게 패싱 당하면서 우리- 네. 북한하고 직거래한다. 직거래인데 북한도 좋은 게 통미봉남이에요. 원래 이게 한국 상대 안 해요. 그래. 그럼 재앙입니다 우리한테. 직거래 하시라고 그래요. 아니 근데 뭐 해석은 존중을 하는데 그러면은 지금 트럼프가 하자고 하는 대로 다 하면은 대한민국 더 나아집니까? 살림살이도 나아지고 뭐 더 좋아져요? 이란 가서 이렇게 군함 보내고 이란 하면 군함 보내면은 그 다음에 이란이 보복하고 뭐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실용주의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지금 아예 그리고 미국이 전통적인 그런 동맹 이런 가치를 본인들이 먼저 무시하고 이거를 거래 관계로 하니까 우리도 지금 어쩔 수 없이 우리의 필요도 있지만은 거래 관계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꼭 뭐 이란의 그게뿐만이 아니라 한미 갈등이 있는 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지금 미국은 쿠팡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해요. 그쪽의 우리가 얘기를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바라보고 네, 있고 네.
미국 현지에서 얘기 그 정치권 얘기 들어보면은 쿠팡을 진짜 심각하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쿠팡을 우리가 면죄부를 줘야 됩니까? 얘들이 한 그거를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견은 이견대로 갈등은 갈등대로 조정을 하는데 네. 이 한미 연합 훈련 이거 축소한 거는 미국 내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네. 그러니까 이게 CNN에서는 이제 헛스윙을 계속하고 있다 지금 북한 김정은한테 지금 딸랑거리냐 아부하고 전통적인 우방에 한국은 이렇게 패싱하고 오만은 또 중동에 오만 뭐 폭격설 있는데 막 네가 지금 무슨 짓 하는지 알고나 있냐 막 네네.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국내 시각으로 볼 게 아니다. 무조건 이재명만 깔려고 하지 말고죠. 글로벌한 시각을 좀 가지시라 이게. 이게 잘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미국에서도 못 듣고 있어요. 트럼프가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가 충동적이고 돌발적이라는 가정도 한 번쯤은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게 핵심은 11월 중간선거용이라는 얘기가 많죠. 지금 트럼프가 지지율 가장 낮습니다. 33%. 이제 2달 반 뭐 3달 정도 남았겠네요. 두 번째 임기 중에 네. 가장 낮고 지금 이란 전쟁 늪에 빠져가지고 물가 못 잡고 이런 상태라서 지금 동맹국 탓하는 방식으로 간 겁니다. 저는 제가 미국 그 마가 대한 우파에 대해서 가장 우호적으로 보는 편일 수 있어요. 근데도 이런 충동적인 것에 저쪽 편을 들어버리시면 국적이 어디신가를 의심할 수밖에 없어지고 이게 지금 한국입니다. 에이펙에서 정상회담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막 지금 떠올려가지고 맞아요. 홍보 나오고 했는데 네. 지금 그것도 베리 파지티브 이 두 형용사 하나에 우리가 태평양 건너 우리가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지금 북한 쪽에서도 조선중앙TV 통신 거기서도 전혀 그 호응이 없어요. 우리 자위권은 더 강하게 네. 명백한 행동으로 표현될 것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재명 탓하는 건 조금 안 맞다. 우리가 이 몇십 년 전에 있었던 하영 증조부한테만 화를 낼 게 아니에요. 화를 낼 거는 따로 있다 우리가. 하영 증조부도 별로 비판 안 하신 것 같은데. 하영. 하영이 누군데? 모르세요. 하영 누구? 이재명 배우 신인 논란 하영 있는- 증조부가 아 하영, 안하영. 아 맞아. 안하영이 정조부 의사인데요. 아시네. 이등방문에 그 뭐 죽었을 때 이등방. 이또 이루범 있잖아요. 거의 풍신 근데 그때 제일 슬픈 사람이 고종입니다. 그때 이또 이루범이는 우리한테 상당히 우호적이었어요. 네. 안중근 의사가 복권된 것도 얼마 안 되고 천주교에서 그럼 선생님 여기까지 다섯 개 그 장례 위원만 가지고 저는 친일파로 재산 몰수 안 다른 했다. 행위도 아, 많아요. 여기까지요. 네. 오케이, 오케이. 그 논제는 지켜드리겠습니다. 하영은 안하영이잖아. 네. 하영은 안하영이다. 자, 그리고 근데 아무튼 이제 대미 투자가 잘 안 되는 것에 대한 트럼프의 네. 불만도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있고요. 그다음 하나만 더 볼까요? 오늘 네. 여기까지 하고 싶었는데 용산공원 네. 주택 공급을 아하. 둘러싸고 정부와 서울시가 충돌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먼저 오세훈 시장이 얘기를 해서 자기 SNS에 어제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에 대통령께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짓는 문제에 대해 분명히 반대의 뜻을 말씀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용산에 아파트 지을 수 없다. 절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 이거 공급 문제를 해결하려면 재건축, 재개발 이거 분명한 답안지가 있으니 풀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대통령이 지금 집값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팽팽하게 긴장감이 흘렀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예. 이제 정확하게 오세훈 시장은 뭐를 재건축 재개발을 좀 풀어달라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얼마 전에 8.13 대책이었나요? 네. 그때 나왔을 때 예를 들면은 재건축 재개발 이주비 대출이 안 나와서 문제가 된다고 해서 네네. 정부에서 그거는 풀겠다고 하고 하반기에 그러니까 작년보다 1.5%만 대출 가계대출을 늘리는 거를 3%까지 늘리는 걸로 해가지고 하반기에 한 30조 원 정도 어느 정도 유동성을 지금 집값이 오르는 거를 감안을 하고서라도 이런 것도 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세훈은 지금 앵무새처럼 그 규제 풀어달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뭐를 풀어달라고 한지를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좀 그래야 될 것 같고 이 용산공원과 관련해서는 오세훈 시장의 논리도 저는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2007년이었나? 2007년에 이제 용산공원 그 특별법 그 법이 만들어졌을 때 이거는 네. 공원으로만 한다라고 노무현 대통령 때 이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다만 제가 이제 오세훈 시장한테 조금 불만인 거는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 때는 서초구에 서리풀지구 뭐 이런 거 풀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좀 건축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거기. 근데 이게 죽어도 이재명 정부 때는 안 돼. 라고 하는 이 스탠스는 무엇인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망해야 되고
윤석열 때는 내가 우리 대통령이니까 잘 봐줘야 되고 뭐 이런 건가? 그러니까 저는 뭐 그 원칙은 존중하는데 네.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할 게 아니라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도심내 오세훈 공원이 뭐 시장은. 필요한 건 맞죠. 녹지공원 네. 같은 게 있는 게 좋은 것 같긴 한데 과연 요렇게 이제 한치도 양보할 수 없을 정도인 건지 아니, 아니면 공원 많으면 좋죠. 예. 그걸 누가 싫어하겠어요. 예. 근데 지금 우리가 부동산 문제 얘기할 때 망국적이라고 하잖아요. 예. 진짜 망국적이면 저는 한강물 메워서라도 지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정말 이것 때문에 막 그 극단적인 시도하시는 분도 많고. 네. 그거 언제부터 배를 띄우는 건 어때요? 버스를 버스를 띄울까요? 근데 공원이나 그린벨트를 그렇게 좋아하시지도 않았다고 봅니다. 보수 정권에서 그동안. 그렇기 때문에 좀 그 피상적인 대책이 아니라 아주 비상한 대책을 해야 될 때 좀 반대를 위한 반대 같고 워딩을 보면 네. 대통령이 이제 긍정과 부정,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양면성이 모두 존재한다. 긍정은 극대화하고 부정은 최소화하는 접점을 찾자라고 얘기했어. 이걸 무조건 닫아 놓은 것도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이거 열리나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네. 이게 문재인 정부의 전철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안 갈 겁니다. 그 정도 고민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이 공원 외에는 이렇게 막아놨잖아요. 네. 지금 노무현 정신 개성한다는 정권이 이건 말이 안 되고요. 네. 그렇게 닥치고 공급은 필요하지만 네. 이 공급은 시장에 맡게 돼요. 그러면 이게 재개발, 재건축할 때 많아요. 네. 용산구 주위에도 이게 제가 오래된 딱 집 많죠. 규제만 풀어주고 네. 시행사들이 돈만 벌게 딱 해주면요. 네. 눈에 불을 켜고 공급할 때 많아요. 네. 근데 왜 정부가 자꾸 이게 뭐 태릉이든 용산공원이든 정부가 자꾸 공급하려 합니까? 시장이 맡기라고요. 시장을 이기는 정부가 없는데 지금도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고 이 헛소리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뉴욕이 왜 명품 도시입니까? 다 그런 센트럴 파크나 네. 또 이게 런던에 하이드 파크 이 공원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마지막 남은 이게 도심에 진짜 우리 서울이 흡합니다. 이것까지 그것도 청년들 임대주택으로 쫙 깔아나면요. 네. 나중에 진짜 큰 문제 됩니다. 이거는 100년 대계를 망치는 거예요. 공원은 공원대로 두어야 된다. 공원을 둬야죠 중심에. 허파다 허파. 예. 근데 재개발 재건축 할 곳 많다. 시장이 맞게 많아요. 근데 대신 이제 또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뭐 엄청난 이익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그걸 뭐 좋게 볼 것인가? 뭐 거기에 대해서는 또 이익을 주야 사업을 하죠. 왜 시장 네. 경제에서 이익이 왜 문제예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저는 어느 정도 짧게 얘기하면 네. 필요하다라고 보고 이제 새로운 좀 새 집에서 살고 싶은 욕망들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서울에서는 예를 들면은 완전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보다는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원하는데 상당수는 저층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세대가 아니라 저층 아파트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이거를 재건축해서 용적률을 상한이 있을 때 하면은 주택 공급 효과가 별로 안 난다라는 거예요. 이미 어느 정도 있는 거기 조합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실제로 공급되는 게 많지 않다라는 게 해봤자 10%에서 15% 추가적으로 된다라는 거고 네. 이 기간이 멸실이 소위 말해서 이제 다 때려 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동안의 주택난이 굉장히 더 심화되는 거예요. 전세난 서울에. 같은 거. 전세난 집이 그 개수가 줄어드니까 다 네. 부시니까 그게 10년 걸리는 거니까 정부의 입장은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뭐 필요하면은 재개발 재건축도 어느 정도는 해주지만은 이렇게 정부 중심의 이런 공급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입장이고 이거는 네. 뭐 답이 있는 문제는 아닌데 그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강북 개발 세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북 개발 거기도 하긴 개발할 곳이 많이 있겠죠. 네. 맛이죠. 자, 이거는 맛이. 바로 넘어가네. 드셔야죠. 드셔야 됩니다. 요 뉴스도 재밌던데 영상 하나만 볼까요? 영상 하나만 볼까요? 그 네. 인천공항에 출국장에 그 펜스가 설치됐습니다. 영상이 충격적입니다. 네, 저거 영상 보시면. 이게 뭐냐면 이게 체크인 하려고 중국인 관광객과 이제 그 파리피플들 있잖아요. 뭐 보따리 상들. 네, 보따리 상들이 우리나라요? 네, 우리나라 우리나라 인천공항이에요. 인천공항이에요. 근데 이제 저거 체크인하려면 줄 서야 하잖아요. 근데 쭉 돌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거기를 빠르게 가기 위해서 집단으로 우르르 저 체크인 카운터로 가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거 막아도 안 막아지니까 인천공항에 그냥 안전 펜스를 공식적으로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와, 이게 무슨 펜스를 설치할 일인가. 펜스를도 아니고 아니 무슨 펜스를 저런 사람들 이거 못하게 체크인 못하게 어느 나라라고요? 중국이라고, 그 예. 당신입니까? 현중 아니야. 하지 마. 아니, 근데 저는 중국 현중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자면 일종의 경제 성장기에 우리나라 7, 80년대에도 사실 이렇게 어글리 코리안 이런 일 많았습니다. 야만의 시대가 있었죠. 그래서 너무 또 그런 식으로만 보지 말자. 현중 논란 탈압박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 뉴스 요 정도 살펴봤고요. 우리 서정혁 변호사님 요 산삼 순백 드시면서 네, 마지막 힘 한번 오늘 내세요. 욕 많이 올랐죠. 제가 오늘요? 댓글 안 봐가지고. 아유. 너무 좋았어요. 와, 아까 제가 잠깐 보니까 3만 명이 넘던데. 그럼요. 제가 출연한 것 중에 제일 많은. 그렇죠. 것 제가 출연한 프로 중에 실제로 제가 제가 말했던 출연 프로 중에 제일 많은. 아니, 거. 아, 그래요? 저 네. 3만 명. 원래 이날 수요일이 한 보수적이 없어요. 3만 3천, 3만 5천까지 가는데 서정훈 나와서 이제 빠진 거야 아니, 지금. 그것도 정확합니다. 제 진단은 정확히 제가 서정훈 변호사님이 어떻게든 시간 맞으면 그 나오실 거라고 생각했고 동점 얘기 반드시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보수 네. 쪽에는 없어요 3만. 아, 저 저 진보 쪽에 김어준, 최욱 이런 데 있죠. 경공 한번 나가세요. 예? 경공. 거기 그 김어준 프로가 그 밑에 프로 부르길래 네. 김어준이 불러도 안 가는데 그 밑에 프로에서 부르냐. 홍사운 뭐 예, 예. 이재석 이런데 홍사운. 1차 밴더는 지금 안 이 하시죠? 사람 무시하는 거냐? 거냐? 사람 무시하는 거기 거냐? 저기 나와요. 산삼 건배. 네. 수고했어 정국이 형. 제가 제일 고생한 것 같습니다. 영진형도 수고했어. 지리산 700고지 깊은 산속에서 직접 씨를 뿌려서 키운 시종 산양산삼 추출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한 박스 30병 7년근 산양산삼 30뿌리 분량의 사포닌이 들어 있고요. 특허 공법으로 완성한 압도적인 농도, 빠른 흡수, 온라인 후기만 무려 3만 건이 됩니다. 네, 평점 보시면 또 굉장히 좋으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드셔보시고 산삼순백 1+1 이벤트를 지금 하고 있죠. 거기다가 산삼순백 10병 증정 이벤트까지 있으니까 이벤트 많이 할 때 챙겨 가시고 곧 이제 또 추석이 다가옵니다. 네, 이럴 때 감사한 분들께 또 친척분들께 이런 거 갖다 바치면 너무 좋아하시겠죠. 네, 영상 아래 링크 클릭하시거나 전화 문의는 1666-1080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서정혁 변호사님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예. 너무 좋아요. 저는. 아유 저도 귀하다 너무 귀해 귀하다. 정말 이런 시간 진짜. 정말 새로운 네. 새로운 접근을 오늘 참 많이 해서 맞습니다. 네, 저도 아주 혼란스러웠고 재미있었어요. 네, 우리 함께 미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네, 함께 해주신 세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